대학생인 외사촌 동생이 5월 말에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목을 맨 상태로 있는 걸 이모가 발견했다는데, 비 내리는 장례식은 너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사촌은 명랑쾌활하고 친구도 많고 전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지만, 이모는 아무래도 사정을 물어볼 정신 상태가 아니어서 결국 이유는 모른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이모에게서 사촌의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청소를 하고 싶지만 무거운 물건들이 있어서 힘을 좀 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척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저는 전철로 이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운 역에 도착하자 이모가 차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장례식 때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이 안색도 꽤 좋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돼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혼자서는 대형 쓰레기 같은 걸 옮길 수가 없어서. 이거 알바비야. 이모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줬고 저는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큰 쓰레기를 옮기는 거 말고도 할 거 있어? 방 안에 있는 거 전부 버릴 거야? 조만간 그 집에서 이사할 생각이야. 되도록 이삿짐은 적은 게 좋잖아. 그래? 맡겨둬. 근데 이사할 때는 정했어? 아는 사람 내서 잠깐. 이모의 말에서 어색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기로 한 저는 남자친구인가? 등등 생각하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 우리들은 바로 2층에 있는 사촌 동생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그때 그대로인 듯 선반이나 의자에 먼지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모도 오랜만에 방에 들어온 건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은 내가 할 테니까 이모는 일단 다른 데를 청소해. 미안해. 이모는 사과하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무엇부터 손을 대면 좋을까? 우선은 쌓인 먼지부터 손을 댈까 한 저는 복도에 놓인 청소기를 가져다 여기저기의 먼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보이는 먼지는 모두 걷어낸 저는 청소기를 복도에다 내다 놓고 이번에는 가득한 책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책장과 공부 책상, 마루에 이르기까지 놓여있는 책을 정리하다 보니 문득 침대 및 수납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어쩌면 야한 것들이라도 숨겨놓은 건 아닌가.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면서 수납장을 열어본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검은 수납장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짜증이 나서 뚜껑을 닫으니 안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열어봤더니 아까는 눈치채지 못했던 검은 책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은 수납장 구석 쪽에 검은 책을 세워놓은 것 같은 꽤나 교묘한 위장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책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2월 18일. 오늘은 동아리 모두와 술을 마셨다. 아야짱하고 마군이 꽐라가 돼서 아주 힘들었다. 돌아올 때 엄마한테 슈크림빵을 사다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다. 내일은 알바 열심히 해보자. 아무래도 사촌동생 일기장 같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매일 부지런히 써놓은 것 같은데 그 페이지 수가 상당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어쩌면 동생의 자살의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저는 자살하기 한 달 전에 페이지를 뒤져 거기부터 읽어보기로 합니다. 5월 8일. 방금 연휴가 끝난 탓인지 아직 몸이 찌뿌둥하다. 강희는 졸리지만 힘내보자. 최근 아야짱이 영적 계통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손금을 봐줬다. 내가 일찍 죽을 운명이란다. 이번에 좋은 점쟁이를 소개해준다고 한다. 별로 흥미도 없지만 이것도 경험이지 뭐. 5월 9일. 오늘 알바는 최악이었다. 짜증나는 손님한테 엮이고 실수하고. 하야시 씨가 도와줘서 정말 살았다. 이 기회에 뭐라도 보답해야겠다. 5월 10일. 목요일은 제일 힘든 날 같다.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강의는 개쩔었다. 미즈타니 교수님의 강의는 알아듣기가 좋다. 무라카미 교수님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저녁밥은 카레였다. 분명 내일도 또 카레겠지. 뭐 좋아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5월 11일. 금요일은 최고다. 토요일이 알바라서 별로 쉬지는 못하지만 오늘은 밤새서 게임할 예정. 일요일에는 아야짱이 점쟁이한테 데려다 준다고 한다. 한 번에 2,000원이나 든다니까 제발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저녁밥은 카레 우동이었다. 맛있었다. 5월 12일. 오늘은 하야시 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손이 거칠어졌다고 해서 핸드크림으로. 기뻐하면서 받아줘 좋았다. 내친 김에 엄마에게도 핸드크림을 드렸다. 우리 집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니까 그다지 손이 거칠어질 일은 없겠지만 말이다. 내일은 아야짱하고 점을 보러 간다. 점집에 갔다가 영화라도 같이 보자고 할까. 5월 13일. 깜짝 놀랐다. 점쟁이는 정말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다. 내 생각이나 생일이나 예전의 기억 같은. 너무 잘 맞춰서 놀랐다. 그게 화술이라고 해도 굉장한 것 같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최면술도 살짝 받아봤다. 시키는 대로 몸이 굳어지고 정신을 잃은 것도 순식간이었다. 진짜 개쩌는 능력이다. 돌아올 때 아야짱에게 영화라도 보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집에 할 일이 많다는 것 같다. 5월 14일. 오늘은 아야짱에게 정화의식이라는 걸 받았다. 나도 영적 세계에 빠질 것 같다. 무슨 소리흡세 같은 걸 귓가에다 대고 울리기도 하고 수정을 손에 쥐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는 모르겠다. 점쟁이라면 좀 더 효과가 있을지도. 5월 15일. 강의가 끝나고 특별한 일정도 없어서 역술가 선생한테 들러봤다. 내가 올 거라는 걸 아무래도 알고 있던 모양이다. 선생에게도 정화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할 수는 있지만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알바를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든 돈은 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할까? 오늘은 등 쪽으로 원가를 불어넣어 주었다. 5월 16일. 오늘 알바는 인원이 적어서 엄청 바빴다. 하야시 씨는 아이가 열이 나서 어쩔 수 없다지만 나이토나 하시구치는 완전 땡땡이.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쌓이는 느낌이 난다. 5월 17일. 강의 후 아야짱과 선생을 찾아가기로 했다. 아야짱은 정기적으로 선생에게 정화의식을 받는 덕에 감기도 전혀 걸리지 않고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는 것 같다. 부럽다. 아야짱네 집은 부자라서 보내주는 돈으로 의식주를 충당할 수 있고 노는데도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이런 게 격차라는 건가? 선생과 아야짱이 정화의식실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다. 뭐 때문에 나는 따라간 걸까? 5월 18일. 최근 짜증나는 일들이 들었다. 특히 아야짱에게 짜증이 난다. 질투인가? 엄마에게도 짜증이 난다. 우리는 모자 가정으로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엄마는 나를 장애물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까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뭔가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더러움이 쌓인 것 같다. 선생의 정화가 필요하다. 5월 19일. 모아놓은 세뱃돈과 알바비를 합쳐서 겨우 정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무려 40만엔.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든다. 효과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 듯. 저녁 때 엄마가 걱정했다. 최근 내가 이상하다면서. 역시 마음에 더러움이 쌓여있기 때문이겠지. 둔감한 엄마도 알 정도라니 상당한 양인가 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5월 20일. 선생 댁에서 정화를 받고 왔다. 정말로 상쾌한 기분이다. 돌아올 때 아야짱을 만났지만 전혀 짜증이 올라오지 않았다. 오히려 꼭 안고 싶을 정도였다.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안아드렸다. 별난 놈이라고 했지만 뿌듯했다. 5월 21일.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한 하루였다. 무라카미 교수의 강의도 신기하게 즐겁게 느껴졌고 알바도 전혀 피로하지 않았다. 하야시 씨도 오늘은 내가 굉장히 활기차다고 말해줬다. 역시 선생 덕이다. 내일은 알바도 없으니 다시 방문해보자. 5월 22일. 선생을 찾아뵈니 항상 앉는 의자에 앉아서 마치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맞이해 주었다. 아마 정말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정화의 효과를 전하고 감사 인사를 했더니 선생도 기뻐해 주었다. 실은 더욱더 마음을 정화하고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몸에 지닐 수도 있다고 했다. 내 정화 효과를 봤을 때는 그 소질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 꼭 몸에 지니고 싶다고 했더니 준비를 해야 하니 3일 후에 와달라고 했다. 5월 23일. 오늘도 역시 강의, 알바 모두 즐거웠다. 아야짱에게 어제 일을 말했더니 굉장히 속상해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서. 아쉽게도 아야짱에게는 소질이 없나 보다. 어서 빨리 몸에 그 힘을 지니고 싶다. 5월 24일. 오늘 역 앞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남자한테 말려들었다. 내 오라가 사라지고 있다는 둥, 최근 이상한 일 없냐는 둥, 영문도 모를 말들을 잔뜩 물어봤다. 머리가 이상한 사람들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 5월 25일. 이상하다. 이상해. 선생에게 의식을 받고 나서 이상한 것만 보인다. 제3의 눈을 뜬 것 같다면서 향을 피워서 들이마시게 하거나 여러 모양이 움직이다가 사람들의 눈이 되거나 얼굴들로 변하는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의식의 방에서 나왔더니 바퀴벌레 투성이었다. 사삭사삭 움직이면서 벽에 빽빽하게 달라붙어 있다. 소름이 돋아 방으로 다시 들어가니 선생이 정말 열어버린 건가? 큰일 났네.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도 힘내. 라며 집에서 쫓겨났다. 바퀴벌레들은 사라졌지만 바닥에서 먼지가 뿔뿔 올라왔다.
밖으로 나와서도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 신호등 위에 내장 같은 것들이 널려 있었고 핏물 같은 게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전철역 화장실에서는 수도꼭지에서 누런 액체가 뿜어져 나와 비린내가 나서 만지지도 못했다. 집에 오니 엄마가 있어서 안심하고 울어버렸다. 엄마는 괜찮다며 웃어주었다. 나중에는 부끄러워졌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어떻게 돼버린 걸까? 5월 26일 밖에 나가기 싫어져서 학교를 쉬었다. 창밖으로도 거대한 민달팽이가 지면을 기어가거나 하늘에서 검은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보인다. 나가면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 저녁 무렵 엄마가 문 밖에서 말을 걸었지만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엄마는 어머, 그러니? 라는 말만 했다. 아직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는다. 어째서 밖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걸까? 5월 27일 선생이 집에 찾아와 주었다. 아무래도 걱정해 주는 것 같다. 집 위치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선생이라면 분명 여유롭게 알 수 있었겠지. 현상을 전했더니 설명해 줬다. 선생은 내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내 제3의 눈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자세한 이치는 나로선 알 수 없지만 그 동영상의 힘과 향의 힘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 같았다. 제3의 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약을 받았다. 자기 전에 마시는 거라는데 일기를 다 쓰면 마시고 자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선생과 엄마는 꽤나 가까워 보였는데 서로 알던 사이였나? 이것도 무슨 인연인 건가? 5월 28일 망했다. 안 돼. 마침내 집안에서도 보이기 시작해버렸다. 화장실 변기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넘쳐나왔다. 부엌에는 파리로 된 덩어리가 서있다. 냉장고 안에는 지렁이가 가득 차 있었다. 우선 내 방 안은 아직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곧 방 안에도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 집 수도꼭지에도 누런 액체가 나와서 방에다 생수를 사다 놓았으니 괜찮을 것 같다. 저녁 무렵에 엄마가 문 너머에서 말을 걸어왔다. 한약 효과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큰 소리로 욕을 먹었다. 선생에게 무례하다든지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마시라는 둥.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일단 한약이 잘 듣기를 바란다. 5월 29888999991 방 안에서도 보인다. 안 돼. 끝났어. 문이 쿵쿵거리고 있어. 밖에서 밀려오고 있어. 302928이 726254? 이젠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을 다 읽은 저는 아마도 동생이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로 떨고 있자 이모가 올라왔습니다. 점심 만들었는데 안 먹을래? 고마워. 근데 이모, 하나 물어봐도 돼? 이모는 이상하다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대로 이사한다며? 무슨 점쟁이 같은 사람 아니야? 이모의 얼굴이 순간 살짝 떨렸고 바로 원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때서? 뭔가 봤니? 저는 이 이상 추구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만엔을 돌려준 후 걸어서 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살짝 이모네 집을 돌아보니 2층 동생의 방 창문에서
이모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 일기장은 가방에 넣어서 나왔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긴데도 분명 아무도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동생의 마음이 담긴 이 일기장을 그 집에 놔둔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모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 재혼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아는 사실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친척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면서